주식 투자의 성공은 본인의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본인의 생각과 고집을 따르기보다 시장의 흐름과 생각을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생딸의 주식 투자 혁명 2입니다. 지은이는 초생딸, 출판사는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초생딸님은 제야의 곳으로 국내 최초로 이동평균선의 각도술에 대한 기법을 소개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은 이평선의 각도를 활용한 매매뿐 아니라 바닥 국면에서 변곡점의 흐름을 읽는 법, 전문 투자자의 마인드 등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2000년대 초에 이런 완성도 높은 책을 쓰셨다는 것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책은 지금 절판 도서가 되었지만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데드크로스 발생과 역발상 투자, 단발성 대량 거래의 함정, 거래량과 주가의 비밀, 각도술의 이해와 응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에 있는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신 한국장의 예시를 따로 뽑아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력의 심리를 읽어라. 나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능한 한 보조지표를 거론하지 않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최대한 세력의 심리를 꿰뚫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차트의 모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심리 반전의 변곡점을 짚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해 보았다. 주식 투자의 승패는 주가를 이끄는 세력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책은 세력의 개입이나 이탈 여부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고 또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매수 매도 신호를 파악하는 데 심려를 기울였다. 부디 투자자 모두가 차트를 통해 시장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여 세력의 희생양에서 벗어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데드크로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쯤이면 하락이 멈출 것이다 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기 일쑤이며 시장은 지금까지의 하락보다 더욱 큰 폭으로 미끄러지는 초기 국면을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알려주곤 한다. 데드크로스가 진행될 때의 특징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세력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원래의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쉽게 순차적 데드크로스를 예측할 수 있다. 대개의 투자자들은 우량 기업은 최소한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핵심 블루칩과 우량주 업종이 하락함에 따라 시장 전체가 순차적 데드크로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량주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시장이 역배열로 전환되면 역배열 말기 국면까지 끊임없이 하락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어느 종목이 장중 강세를 보이더라도 세력선, 즉 21선이 수평 전환하는 강세 유지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는 과도한 하락만으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각도술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데드크로스에서 역발상으로 매수 기회를 찾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데드크로스가 출현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 주가 하락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데드크로스 출현은 공포와 투매가 연장되는 국면에 속하게 되고 수급의 불균형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속성은 자신이 매수한 가격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하락해버리면 손절매 시기를 놓친 투자자는 매도를 거부하게 되고 이러한 심리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시장은 수급적인 특성상 끊임없이 상승하거나 끊임없이 하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가가 휴지값에 도달할수록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락하던 시장이 어느 날 하락이 멈추고 강한 상승 조짐을 보일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닥이었음을 느끼는 경우가 증시에서는 자주 나타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고 자신있게 공포와 투매로 얼룩진 물량을 거침없이 매수하는 강력한 큰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과연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락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시장이 데드크로스의 하락 압력에 처하게 되면 주가와 이평선 간의 괴리, 이격을 이용해 매수에 참여하려는 매수 심리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주가와 이평선 간의 괴리가 크게 벌어진 구간을 전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하듯이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에서 이런 큰 이격이 발생된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이거는 2024년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순차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됐죠. 그리고 이렇게 대이격이 벌어지는 큰 하락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대폭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 매도하는 와중에 누군가는 매도 물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양봉의 흐름이 나오죠. 이랬다는 것은 이 아래 꼬리부터 이쪽까지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됨을 의미합니다. 큰손 세력들의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음봉의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계속 보유로 들고 가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이격이 발생될 때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구간인데 이때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이때는 공포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고 더 이상 깨지 않고 이런 양봉이 나오는 흐름을 보인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격이 많이 발생된 구간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산 일봉을 봐도 과도하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쪽 하단에 손절 걸어두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공포에 빠져있기보다는 과감하게 지수에 연동하는 우량주 종목 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에 한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방향을 돌릴 때 똑같이 이런 흐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포 투매가 나오고 낙폭 과대가 나오는 구간에서 지수에 이런 흐름을 보이면은 이거는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구간에 소액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좀 더 큰 비중을 넣어 보시고 지수의 방향과 연동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연말과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3중 바닥을 잡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쪽에선 살짝 깼다가 다음날 바로 들어올렸죠.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지지하고 돌리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 보이면은 3중 바닥을 잡고 이제 지수는 방향을 돌렸다고 해석을 하고요. 똑같이 지수에 연동하는 그런 우량주 종목이나 지수의 흐름이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종목들도 다 상승 흐름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방향 따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방향을 돌릴 때 이렇게 잡아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손절 대비 수익이 큰 폭을 유지할 수 있는 손익비 좋은 구간이 바로 이런 낙폭 과대 그리고 방향을 돌리는 구간입니다. 지수에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 투매가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때는 하락이 나온다고 무섭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언제 방향을 돌리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릴 때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악재에도 기회는 있다. 시장에 만연해 있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호정과 휴지값에 도달한 주가는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주가와 기준선 간의 괴리가 대폭으로 확대되는 투매가 나타났다면 과거의 약세관에 사로잡혀 투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하락한 만큼 투자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를 이끄는 세력들은 시장이 깊은 하락을 보일 때까지 매수를 보류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을 이끄는 선도 집단의 면모를 과시하며 아무 때나 출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너무 잦은 거래로 계좌가 소멸되는 불행에 빠지기 일쑤이다. 다시 말하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대기 매수자로서는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주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미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무 때나 출동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장 심리가 호전되는 징후를 기법화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장이 악화되었다가 다시 돌아서는 흐름과 패턴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흐름과 패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투자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려라. 세계적인 투자 명인들이 제시한 주식 투자 성공법은 많지만 그를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 중에서 성공의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도 일부는 주가 상승의 기쁨을 누리지만 일부는 날짜를 잘못 선택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 주식 시장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시장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 움직이는 노예가 아니며 오히려 투자자 자신이 시장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예측을 기준 삼아 시장에 대항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못해 실패자로 전락하곤 한다. 항상 승리하는 자는 시장이며 항상 패배하는 자는 투자자 자신이다. 투자자들이 늘 실패하는 원인은 시장에 대항하여 자신이 시장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이 상승 대열로 접어들게 되면 끊임없이 상승할 것 같은 조급함에 빠져들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계속 하락할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기준일 뿐 시장은 항상 극적인 반전과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며 가면 속에 가려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면 속에 가려진 얼굴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투자자의 열광과 공포에 의해서일 뿐 시장이 의도적으로 얼굴을 감춘 것은 아니다. 잘못된 투자 습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고점에 도달할수록 안도하며 적극 매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매입 세력이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 속임수형 강세와 대량 거래를 분출시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투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랜 투자 경험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투자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 중 대부분은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안도하며 매수에 참여하는 투자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손절매를 줄여야 한다. 손실폭과 손실 횟수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매입 시점에서 주가가 필연적으로 상승해야 한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바닥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바닥을 탈출하는 초기 신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바닥은 모두가 치를 떠는 공포와 툼에 의해서 형성되며 증시에서는 이때의 징후를 떨어지는 칼날로 표현한다. 떨어지는 칼날은 매우 위험한 신호이며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데 열중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칼날이 땅에 도달했다면 그 칼날은 더 이상 위험한 것이 아닐 것이다. 전문 투자자는 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칼끝이 땅에 닿는 순간 정광석화 같이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미 땅에 떨어진 칼날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9.11 테러 당시의 차트도 떨어지는 칼날의 수직 폭락이 잘 나타나 있다. 폭락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한 거래량 급증 현상은 떨어지는 칼날이 땅에 닿았다는 확신을 가진 전문 투자자의 매수로 판단된다. 이게 9.11 당시의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게 9.11 당시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있죠. 저점이 사수되고 있고 이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이 저점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양봉들이 나온다면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점을 지켜주는 한 지수는 상승을 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돌리는 흐름, 이게 바로 떨어진 칼날을 잡는 방법이죠. 9.11 테러 후 보조지표를 버리고 저점 사서의 원칙을 기준으로 매수에 참여했다면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매스컴에 동조하여 시장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시장이 반전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 투자자는 자신이 매입한 가격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주가를 바라보며 떨어지는 칼날이 땅에 닿았다는 확신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강세는 투매의 열매이며 최후의 승리자는 과도한 이격을 인식하고 생명선 회복을 공포의 끝자락에서 출현하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인 사람들 뿐이다. 생명선은 5일선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선도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공포를 버리고 투매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거래량과 주가의 비밀. 끊임없이 하락하던 주식시장이 어느 날 슬금슬금 상승으로 전환되더니 급기야 열기를 내뿜으며 투자자를 열광시키는 강세로 뒤바뀐다. 그러나 이러한 뜨거운 시장 분위기에 조급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주식 매입에 나서면 예상대로 시장은 대량 거래를 분출시키며 호황 국면을 띠게 되지만 주가는 금세 투자자를 배반하고 재차 곤두박질 치는 악몽을 연출한다. 이처럼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을 배반한 주식을 내동댕이 친 그곳이 바닥이었음을 알게 되고 모두가 열광하며 앞다퉈 뛰어들었던 그 시점이 상투였음을 눈치채는 것도 이미 때를 놓친 후일 때가 많다. 다행스럽게도 주식시장에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바닥과 상투를 예측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거래량 판독법이다. 남들보다 하루 또는 이틀 먼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일이다. 주가와 거래량의 다이버전스는 시장이 급격히 하락 또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반전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용어이다.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차트 분석에서의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추세와 보조지표의 추세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하락 추세일 때 저점은 하락하는데 RSI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가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 신호이며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상승 추세일 때 고점은 상승하지만 RSI 지표가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가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평화산업 일봉입니다. 여기서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 지표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RSI 지표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매수 강도는 약해진다는 것은 곧 하락이 예상된다는 그런 암시를 말합니다. 주가가 곧 하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상승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쪽에서 윗꼬리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상승은 좀 힘들어 보인다고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팔고 나오는 게 좋겠죠. 다시 올라가더라도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지금은 급격한 하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주가 급락을 이용하여 매집을 하려는 매수 세력이 시장의 물량을 점증적으로 흡수해 나가는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숨겨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이버전스 현상을 활용한다. 거래량과 주가의 다이버전스 징후는 매수 매도의 신속한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수록 거래량의 다이버전스를 체크하는 것은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두산일봉입니다. 이쪽에서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했죠.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이 다이버전스 현상이고, 이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이 매도 물량을 누군가는 받았다는 거죠. 이 매수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2분의 1 바닥형 그리고 매수로 돌아섰죠. 이렇게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도리어 이렇게 증가한다면 이런 걸 바로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가는 급격히 하락 중인데 거래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우량주에서 나타날 때는 추세의 반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우량주가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이러한 다이버전스의 거래량 증가 현상이 목격된다면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긍정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대량 거래량은 바닥권과 상투권에서 자주 나타나며 주가가 급격히 폭락한 뒤에 출현하는 대량 거래는 바닥 거래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주가의 하락이 과도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측정 범위가 아니다. 세력이 과매도에 따른 강력한 매수에 들어갈 때 비로소 추세 전환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거래량의 증가로 나타난다.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세력이나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하락이 과도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 아니다를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나 세력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는 게 확률이 높은 투자에 속합니다. 거래 감소 국면과 매수 급소. 급격한 대량 거래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저점을 지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매우 합리적인 바닥점이 완성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직전 국면의 하락에 의해 더 이상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일치하며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보유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자가 사라지고 주가가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작은 호재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에서 거래가 서서히 증가하고 지지선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투자자들은 주가의 새로운 상승 출현으로 해석하여 투자 심리가 빠르게 호전되면서 주가 강세가 나타난다. 형지 IC 일봉입니다. 이쪽에서 상승을 했는데 21선 부근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단봉의 흐름을 보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상승 후에 이렇게 지지가 예상되는 곳에서 거래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이거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매수 급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후에 쭉 떨어졌는데 이쪽에서도 이 지지 라인에 와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거래량을 보고 매수 근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를 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쪽에서 지지가 나오는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 감소가 나온다면 여기가 매수 급소가 되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거래량 줄어든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 지지 라인, 지지가 예상되는 라인에서 이렇게 거래량 감소가 나타난다면 매수 급소가 되는 겁니다. 포나아이 일봉입니다. 여기서 상승 후에 이쪽에서 61선 지지가 예상되는 곳에서 거래량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지지하는 흐름과 그리고 거래량 감소를 보고 이쪽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쌍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감소 나왔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렇게 돌아나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할 때 매수 급소가 된다는 겁니다. 세력의 심리를 꿰뚫는 각도술. 각도술이란 한마디로 이평선의 각도를 활용하여 주가의 상승이 멈추는 국면과 분배의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속임령 상승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거나 하락 중인 주식이 더욱 폭락할 것이라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 각도술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개별 세력의 생각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포착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의 핵심으로 내가 개발한 기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는 무기 중 하나이다. 생명선 45도 각도에 투자하라. 생명선, 즉 5일선은 주가의 상승 전환과 하락 반전에 가장 빠른 단서를 제공해주는 이평선이다. 강력한 호재에 의해 거대한 자금이 동원된
매집 종목은 생명선의 지지선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항상 강한 종목에 편승하라고 말하는데, 생명선의 상승각이 45도인 종목은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며 시장의 에너지가 집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은행 일봉입니다. 이쪽에서 한번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 후에 이렇게 5일선 위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보이고 3일 동안 짧은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5일선 위에 지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날 양봉 슈팅으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쪽에서 5일선이 이렇게 45도 각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강한 종목에 속합니다. 생명선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을 거침없이 흡수해버리는 대단한 힘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5일 이평선 위에서 일시적인 하락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3일 이상 조정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주가가 3일 이상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를 더욱 상승시키겠다는 주도 세력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하며, 풍부한 대기 자금이 주가를 방어한다는 의미로 큰 세력의 개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5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조정이 보이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강한 매수세를 보인다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의 개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를 조금 더 상승시켜서 그 위에서 본인들의 물량을 팔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쪽에서 5일선이 45도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보였지만 다시 5일선 회복하는 흐름, 그리고 다시 5일선을 깼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윗꼬리 달고 매물이 좀 나오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슈팅, 윗꼬리 나오고 하락으로 갔죠.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강한 종목은 5일선을 깨더라도 저자님은 3일이라고 얘기하는데 3일에서 5일까지 기간을 두고 그 전에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보이면 이게 강한 종목의 특징인 겁니다. 이런 흐름은 세력들의 개입이 됐다는 흔적입니다. 올릴 생각이 없으면 5일선을 이렇게 바로 회복시키지 않죠. 이렇게 질질 내려갈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 방어, 주가 관리를 해주는 이런 흔적들이 보이면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생명선 위에서 3일 이상의 하락 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세를 이끄는 주도 세력의 자금력이 막대하거나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 가치가 뛰어날 때이며 시장의 모든 시선이 집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생명선의 이탈은 세력의 이탈과 재료의 소멸, 시장의 모든 시선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명한 주식 투자자라면 시장의 강세 전환을 기회로 투자를 고려하듯이 종목별 매수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세력선의 각도로 힘을 측정하라. 나의 경우 시장의 중기적인 힘을 측정하는 도구로 역시 각도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때 기준선으로 삼는 것은 21 이평선, 즉 세력선이다. 세력선은 일시적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곧 대폭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징후를 미리 표현해주며, 또한 주도 세력들의 의도적인 물량 털기와 속임량 상승을 미리 나타내주기 때문에 나는 세력선을 매우 중요한 이평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1차 상승의 최대 고점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상승각 또한 1차 상승각만큼의 에너지가 충족되거나 그 이상의 가파른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2차 상승각의 에너지가 1차 상승각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상승 각도를 유지한다면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거는 한글과 컴퓨터 일봉입니다. 21선의 기울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선이 세력선이니까 21선의 기울기가 1차 상승에는 상당히 높은 기울기입니다. 그렇지만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21평선의 기울기가 좀 약해졌죠. 여기에 비해서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둔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1차 상승만큼 붙어주지 않고 비실비실거리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이 예상되어 있는 이런 신호라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21선의 기울기로 미리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매수를 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울기가 약해졌을 때는 이 미련 없이 이럴 때는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바로 21선의 기울기 각도술이라고 저자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엣지 파운드리 일봉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21선의 기울기가 1차 상승에 이 정도 됐죠. 적어도 2차 상승에서는 기울기가 1차 상승 각 정도는 나와야 되고 이 기울기보다 더 이것처럼 이렇게 각도가 더 커야 합니다. 이런 강한 에너지로 인해서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차 상승각 대비 2차 상승각 출현이 미약하다면 주도 세력이 속임령 2차 상승을 통해서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는 신호이며 앞으로 대규모 폭락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은 나의 오랜 투자 경험의 결과이다. 주식 투자는 강한 힘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강한 힘이 소진되었다면 투자를 중단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만약 2차 상승각이 1차 상승과 비교해 볼 때 비합리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아래와 같은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차 상승각에 비해 2차 상승각은 투자 심리를 확산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2차 상승각이 1차 상승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매수 이국면의 위치까지 되밀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날 때는 세력들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상승각이 물량을 처분하기 위한 분산 과정이라면 최소한 21선을 이탈하는 신호에서는 보유 주식을 모두 현금화해야 한다. 마지막 위험 신호이기 때문이다. 61선 하락 각도와 세력선 수평각 주가 하락이 강화될수록 고전적인 지표를 이용해 바닥을 찾으려는 전문 투자자의 저가 매수가 확대되면서 주가 모형이 완성된다. 이때 등장하는 패턴으로 세력선의 하락 각도가 둔각을 형성하고 급기야 수평각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세력선이 수평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가 매수가 확산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호전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세력선의 상단에서 하락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수급선의 흐름, 즉 61선에 초점을 두고 경계를 한다. 이거는 동양철관 일봉입니다. 이쪽에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세력선 21선의 각이 완만해지고 이렇게 수평을 그리더라도 위에 61선이 계속 하락각을 그린다면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내려와서 이제 21선이 수평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61선은 그대로 하락각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항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고 이쪽에서도 저항을 맞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돌파에서는 뚫었죠. 뚫고 지지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통 3번 정도 돌파를 하면 뚫을 확률도 높은 근거도 있지만 이렇게 61선의 하락각이 이렇게 완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선의 각이 이제 이쪽에서 수평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게 되죠. 가장 좋은 것은 61선의 하락각이 수평각이 되고 21선이 수평각에서 살짝 위로 방향을 트는 이런 흐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보물찾기 게임이 벌어지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시장은 단편적인 캔들로는 측정되지 않으며 몇 퍼센트의 하락 후엔 상승이 온다는 공식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믿을 것은 오직 시장에서 오늘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며 주가가 아무리 휴지값에 도달했어도 매집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주가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에 불과하지만 이를 능가하는 힘의 측정법은 아직 시장에 없기에 이평선의 각도를 토대로 힘을 측정하고 그 힘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시장의 생각을 읽고 그것을 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